주제는 초등교육입니다. 그럼 초등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86년 5월 10일에 개교를 하여 그 개교할 당시에는 학교에 주차장이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2008년도에 인조 잔디구장을 운동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시는 분 한 대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스쿨존이나 가까운 또 골목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저희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도내 천여 개 학교 중에서 사실 그 학교 개교 당시에 요즘처럼 차가 이렇게 대량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넓게 잡다 보니까 도서관 주차장 공간이 나왔을 뿐인데 이것은 쉽지를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땅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면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옆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넓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학교 인근에 있는 땅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산초등학교는 사천교육청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철도 부지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감한테 한번 보고를 받고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에 관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하동 공항초등학교. 네. 금방 스쿨버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164년이 전세버스랑 그냥 교통이나 통학버스랑 같이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수화 안 돼서 여기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사교비를 요즘에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통학 문제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세버스도 된다 하는데 이게 운영비가 작아서 통학버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학생 수도 작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학교 스쿨버스는 학교가 이제 통폐합됐을 때 이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 용역버스고 학교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항초등학교는 그 통학거리 그렇게 멀지 않고 당근에서 충분히 끌어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통학버스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통학버스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통학버스가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통학버스가 생긴 이유는 주로 초등학교가 두 개 통폐합이 되니까 한쪽에 모이니까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올라가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하는 대신에 스쿨버스를 사가지고 통학을 시켜주겠다. 이게 통폐합이 된 학교 외에는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항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가 통폐합한 경험은 없죠. 예, 다른 학교가 빨리 통폐합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예, 드릴게요. 옆에 인근에 갈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갈육. 네. 그래서 거기도 수가 지금 전교생이 2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학교가 통폐합되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통폐합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통폐합은 하나는 아무리 학생 수가 적어도 1개 내내 한 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맨 단위의 초등학교 한 개가 없으면 안 되겠죠. 1맨 1교는 무조건 통폐합을 안 시킵니다. 같은 면입니다. 1맨 2교가 있을 때는 가령 갈육하고
그 공항하고 합해도 한 100몇 배 더 됩니까? 그죠? 합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관료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통폐합을 해라고 명할 수 없으니까 그 양교회 학부모님들끼리 그 교육 관계자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합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스쿨버스는 자연생입니다. 그리고 그 통폐합하는 그 보너스가 돈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그게?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돈을 필교한 학교에도 쓸 수 있고 시학교도 쓸 수 있고 그 지역 유지들이 어느 대학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20명 되는 학교 같으면은 한 학년이 3명 내지 4명 아닙니까? 물론 아이들이 뭐 이 학습 효과가 높아지려면 몰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또래 집단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교육 환경은 경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육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유지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려면 하시고 옛날에는 억지로 하고 했으면 지금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초등교육에 관한 다른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양초등학교 교장 정용.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기간제 교사가 부족한데 할 방안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간병휴직 또는 백리휴직 그리고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2학기가 되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주나 사천시 같은 경우는 명태자나 또는 대기 발명자 또는 교육대 졸업자들이 그래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해, 하동, 기타 동 같은 경우는 아주 구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 합충해가지고 너 수업에 될 수는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싶은데 그 방안이 좀 어렵습니다. 교육감님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 기한제 교사라는 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기간제 교사 왔다고 그러면 걔는 안 좋아하고요.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한다고 그러면 더 안 좋아하고 그럽니다. 사실 교육생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 출산이나 등등 병가 여러 가지 그 휴직의 사유가 생기게 되면은 교원복지 차원에서 이 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원들이 한 3만 명쯤 되는데 약 10%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3,000명쯤 됩니다. 그 3,000명은 항상 그 3,000명 정도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 한 3,000명 기간제 교사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출산해도 한꺼번에 출산하고 그냥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 자꾸 출산하러 가고 이러는 됩니까? 그런 이유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또 진주나 차원 마산 등 시내는 좀 용이한데 하동 같은 경우에 뭐 남해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가기를 꺼려하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기간제 교사 초중 등을 막론하고 기간제 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사전에 등록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면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바로 그것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근은기간제 교사 운영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하동 정량초등학교 근은계모생이도 하동에 볼펜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에 관해서 단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쪽 앞쪽에 예, 질문해 주시고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 해양초등학교의 방과후 코디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선이라고 하는데요. 방과후 코디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돌봄 교실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돌봄 교실이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들 맞벌이 부부시다 보니까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그어서 할 수 없이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20명도 사실은 때로는 벅차거든요. 근데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긴 한데 그 한 공간 안에 20명이 다 들어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북적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건이 되시면 돌봄 교실을 하나를 좀 더 만들어 주십시다 하는 바람도 있고, 아니면 그 공간을 좀 더 넓혀. 공부하는 있습니까 학교에? 학교에 그거는 이제 제가 딱히 있다 없다 말이 못해요. 아니 학교 공간은 있습니까? 돌봄 교실을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한 반이 한 선생님이 20명을 가지고 하는데 예, 두 반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두 반을 할 수 있는 그 교실 공간은 학교에 있습니까? 그것도 지어야 됩니까? 아니요, 짓지는 않아도 저희 교장 선생님이 아. 저기 계십니다. 아, 여쭤봐주시고. 사실 저는 올 8월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참석하게 된 거는 우리 교육관님께서 정말 생각도 못한 이 경남 교육, 공강 토크, 신적 기반의 아이디어 때문에 정말 제가 참석하고 싶었어요. 종양 교육장님, 정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생각도 안 하는데 질문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사실 그 특별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선적으로 그 도롱교실이 우리 또 국가시책이고 한다면은 지금 특별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정도 줄여서 방향할 수는 있습니다. 네. 교장선생님 8월 말에 퇴임하신데 퇴임하시기 때문에 이거 꼭 하고 가야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8월 말에 퇴임하는데 내가 제하고 별 볼일이 없는데 이런 뜻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20명이 넘으면서 공간만 있으면은 당장 9일자로 한 반 더 늘릴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배치하고, 또 교실을 폐 교실을 여유 교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비도 드릴 테니까 퇴임하기 전에 그 단지 하고 가세요. 이제 초등교육에 관한 다른 질문도 많으시겠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등교육에 관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저는 교육감님께 저희 학교 특정 학교의 건의 사안이 아니라 제가 재작년에요 주민 참여 예산 자문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도 주행까지 포함해서 우리 경남 교육 예산이 진짜 4조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인건비가 거의 한 60%까지 차지합니다만은 과연 우리 경남 교육의 현실은 그 교육 예산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경남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 이 경남 교육 예산이 전국에 3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교육 현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한 가지는요. 아까 교육감께서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학교 폭력 대책 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매년 발생하는 중급 탈락자들이 거의 아마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학사께서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했는데 저는 아까 그 대안학교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덧붙여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좀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취업학교를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런 그 생각을 가지냐면 요 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결국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학교 폭력으로서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유입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에 맞는 취업학교를 갖다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다못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경남교육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그 광범위한 질문을 주시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예산 내국세 중에 우리가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내국세 중에 법률적인 상인데 교육부 예산은 법률도 정해놨습니다. 20.27%가 교육부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 갖고는 우리가 그 뜻하는 말을 정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는 지급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공고에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환이 안 됩니다.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르면 2학기부터라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신학기부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급학교 운영 자체는 지금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좀 생각해 보기 어렵고 지금 지급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거기에 정규학교도 잘 가지 않는데 지급학교에 간다는 것도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아이들이 바른 심성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관한 주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문하실 분 손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동유치원 원감 정성남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발달상 간혹 놀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건 관련 업무,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보건 관련 업무가 좀 많은데 보건교사가 단실 유치원 전 다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단실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단설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 문제를 건의하셨는데 지금 이 참 현실적으로는 지금 적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좀 연구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단설 유치원 원장 회의를 다음 8월 중에 내가 한번 소집했어요.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교사가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사 전체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다른 교과 교사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에 관련된 그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설교사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선생님의 숫자를 줄이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원장님들 모일 때 내가 답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주저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한울유치원 원감 정영희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한울유치원은 개원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상 에러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방과후 과정,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급식 문제에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유아들에 대한 위생적이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급간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의 급식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신설하는 단설 유치원은 전부 다 단설 유치원 단독의 급식소 운영을 합니다. 근데 기 있었던 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유치원 급식소, 초등학교 급식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동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몇 학교 있어요. 심지어는 중고등학교도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건 연구를 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봉원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감 최관식입니다.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부모나 학교로부터 지도에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학교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교육감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지도를 해야지 불가항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답만 간단히 드리면 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못 됩니다.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안 해보면 안 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부모 역할도 잘못하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 역할까지도 어렵지만은 성직자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학교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학교에서요. 그러다가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면은 그 애가 나쁘게 가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칭찬해주면서 그 시기를 넘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튼튼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았을 때 그 생기는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삼성교육대 등등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면은 가르친 대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말을 안 듣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장님, 그리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